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을 하고 있죠. 조금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시장에서 또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시장 대응 전략과 그리고 흐름 점검을 해본 다음에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중심으로 바로 피드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황이나 이런 것들 같이 올려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또 제가 에어클래스를 통해서 전달드리는 이런 시황의 차이점은요. 그 부분은 이제 맛보기고요.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맛보기고,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딱 하나만 보자면 결국 이거예요. 자, 네이버가 9%, 카카오가 12.6%,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무려 17% 올라옵니다. 포인트는 뭘까요? 그리고 많이 빠져 있었던 하이닉스까지. 뭘까요? 쇼커버예요, 쇼커버. 낙폭 과대주들. 낙폭 과대주들. 그동안에 못 갔었던 종목들이 쇼커버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키움증권도 최근에 또 금융 경색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레고랜드에 이어서 추가적인 이런 보험사들의 이런 콜옵션, 그러니까 그 전환사 측 풋옵션 행사 이런 부분 자체를 못하는 부분, 콜옵션이 아니라 풋옵션이죠. 풋옵션 행사 못하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금융 경색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키움증권도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왜? 증권사에서 이제 이런 PF 쌓아주고 돈 쌓아주고 관련되어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취약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키움증권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그룹죠.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즈. 10.6%. 그죠? 쇼커버예요. 아마 오늘 갭으로 뜬 이후에 거의 대다수 종목이 음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미국이 7% 이상 올랐고 환율이 지금 현재 30원 가까이 빠졌고 현 시점은 30원 더 빠졌죠. 35원. 얼마 전에 1440원대였죠. 그런데 현 시점 35원 가까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당연히 시장은 환율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러면서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나스닥 7% 올라왔고요. 환율 강하게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그러면서 미국제 10년물 8%가 빠져버렸죠. 그쵸? 미 CPI 7.7% 예상을 깨고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이제 미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인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12월에 있을 금리도 50bp 인상 확률이 80%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4번 연속 75bp 0.75%포인트 올리다가 이제 0.5%포인트 올리는 부분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 아웃 쳤다. 이제 꺾였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속도도 피크 아웃 쳤다가 12월 달에 확인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리고 다수 연은 총재 입에서 금리 인상 속도 늦출 것, 이제 위기의 정점은 지났다 하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올라온 부분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7% 오를 때 우리나라는 갭으로 뜨긴 떴지만 음봉이 나오는 건 못내 아쉬워요. 하지만 너무 실망할 게 없는 게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를 했고 기존의 장기 평선 맞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 아니라 확인 장기 평선 상단에서 오히려 지지받으면서 갭으로서 그 고점 먼저 뛰어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꺾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면서 우리가 수비를 하고 있었다면 역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말부터 그에 따른 외인들이 꾸준히 살 수 있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 안에서 이렇게 일부 채워갈 수 있는 종목과 테마성 순환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즉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 뉴스 나오면 때리고 이런 부분에서 트레이딩하고 이쪽은 채워나가고 투트랙으로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11월 들어서는 기술주, 성장주 채워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뭔데 아쉬운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잠시 오늘 하루 일정 부분 갭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는 거고요. 다음 주 월, 화, 수 좀 더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시장 업사이드는 열어놓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 들어서 말씀드릴 때 밑에서 3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꺾이는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딱 그었죠. 그 부분 변함없습니다. 자,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쇼커버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면 최근 11월 11일이니까 8월 11일 이후부터 많이 오른 종목 보시면 포캠, LG, 엔솔, 삼성 SDI 뭐죠? 2차전지가 최근에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왔었구나. 그죠? 최근에 주도였구나. 확인하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채워나갈 수 있는 거 키맞추기 나갈 수 있는 종목도 하나 찾아보자. 첫 번째. 두 번째 SKI 테크놀로지나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 있죠. 카카오페이 이런 데 있죠. 그죠? 하이브 여기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패스라고 말씀드렸고 케이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쇼커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채우는 거 하이브, GS건설, SKI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는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동안 하락을 했었죠.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 나왔고 아직까지 장기 평선 이런 부분이었고 제 기준에 해당은 안 되지만 김봉산 트레이딩 자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이브 마찬가지로 오늘 9% 떴는데 오늘 쫓아가기보다 조정 나오면 살 수 있는 거죠. 조정 나올 때 모아가서 따라간다든지 일봉 보고 55 분봉 보고 마찬가지로 14인평 정도 조정 나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돌파 나오면 또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갈 수 있겠죠. 쇼커버 네.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런 친구들 올라오면 쇼커버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장도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7% 올랐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정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조정이 나온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는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왜? 미국장, 나스닥 보시면요. 밑에서 그냥 많이 했다고 볼게요. 1088, 1100, 11,000, 114. 그죠? 다시 한번 10% 이상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뚫어내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나라 또 키맞추기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있겠죠. 우리나라도. 밑에서 10% 이상 올라간 거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는 두려워할 때보다는 좀 더 욕심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종목은 또 제가 공략주를 통해서 꾸준히 전달 드리고 있죠. 자, 하나솔루션, 삼성 SDI 올라오죠.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거, 음봉 전환한 거 아쉽기는 하지만 미국장 그동안에 조정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장 시장 코스피를 중심으로 외인들 채워나가면서 가고 있었죠. 실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고.
형이 갔기 때문에 동생이 따라가는 거고 이걸 봐야 되는 거지. 미국장 7%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 왜 이래 하면서 욕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시장 바라봐야죠. 자, 승부주나 이런 부분 통해서 전달 드릴 거고 장중에 좀 더 채팅을 통해서 소통 이런 부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들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금투법 통과 시 리스크 말해 못할까요? 금투법. 금융투자소득세. 한마디로 보유 기간에 따라서 뭐 20%, 25% 세금 낸다. 1년 이상이면 뭐 20%, 미만이면 25%.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0%또 추가적으로 어 지방세 이런 부분 붙으면 뭐 22%, 그 다음에 25%면 27.5%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뭐 한 달에 이게 버는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내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기본공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은요 2월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5천만 원 수익이 난 거나 이런 것들은 내년으로 넘어가든지 올해 말에 팔든지 이거 자체는 이 기본 공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5천만 원 팔면 세금 안 내면 되지만 5천만 원까지는 수익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걸 안 팔고 내년에 넘어가서 이 5천만 원과 기존에 있었던 5천만 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올해 5천만 원 팔고 내년 5천만 원 팔면 세금 안 내야 되죠.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연말에 5천까지는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야지 하면서 연말에 기존에는 10억 넘어가는 사람들만 팔았다면 이제는 5천만 원 넘는 거 챙겨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오히려 매도 공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많이 버는 사람만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큰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식, 국내 주식에 우리가 크게 참여를 했었던 이렇게 주도를 했었던 이런 슈퍼개미들이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크게 메리트가 없으면 우리나라 증시 이 부분 팔고 주식 팔고 부동산을 떠나든지 해외 증시로 빠진다든지 대체 투자로 빠진다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인 유동성 축소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느끼겠지만 저도 여의도 생활하면서 주위에 스터디라든지 관련해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와 관련돼서 기관이나 이런 쪽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리스크요. 이걸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고려아연. 최근에 경영권 분쟁, 영풍그룹 쪽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죠. 고려아연 볼게요. 고려아연은 최근에 경영권 분쟁과 함께 쭉 올라왔었고 폐배터리 재활용 등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돈을 따박따박 잘 벌고 최대 주주가 영풍 외 50인 그 안에서 치고받고 분쟁을 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잘 버는 회사입니다. 평상시에 뭐 거래량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거운 종목으로 많이 인식이 되었다면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올라왔었고 최근에 다시 그냥 분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라왔었고 또 폐배터리 재활용 등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으로서 잘하는 쪽이에요. 폐배터리 재활용이 뭔가요? 기존에 배터리 어느 정도 성능이 다한 거 수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갈아가지고, 이런 뭐 파우더 이런 것들 만들고, 그 안에서, 배터리 있으면 이거 나중에 방전을 완전히 시키고,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이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재활용 가능한 이런 것들 원재료를 다시 뽑아내는 거죠. 그게 폐배터리 재활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고려아연이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즉, 고려아연이 잘하는 게, 이런 정제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재련이거든요, 재련. 비철금속 이런 데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아연, 연, 금, 은, 동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런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비철금속 이런 것도 뽑아내는 건데 그런 쪽을 제일 잘하는 쪽이 고려아연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2차 전지 쪽과 협업 이런 쪽 나올 때 고려아연도 꼭 들어가는 부분이죠. 재련 쪽. 이쪽이 글로벌리 탑으로 꼽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아연 쪽입니다. 배터리, 친환경, 폐배터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려아연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면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4만원선 돌파. 저라면 그 부분 확인하면서 좀 더 길게 끌고 갈 것 같아요. 꼭 경영권 문제 이런 부분은 플러스 알파 요인일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원적인 경쟁력, 2차 전지 쪽으로 리레이팅 이런 부분. 원래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 그죠? 두산 인프라코어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두산 인프라코어. 이쪽은 당연히 건설 기계 쪽이랑 이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쪽이고 원래 두산 인프라코어다가 이제 현대중공업그룹 이쪽으로 넘어가고 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름 바꿨죠. 건설 기계 탑티어고요. 이런 대형 엔진 쪽, 건설 중장비 쪽 이런 쪽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되었던 아니면 추가적인 인프라 수주 이런 부분이 되었던 당연히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쪽이고 최근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유독 치고 올라가고 있고 흐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주아까 3위평, 13위평 이거 빠르게 또 벌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급하게 올라가는 가운데 영이틀 쉬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선만 잡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그냥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5일선 깨지면 나는 30에서 50% 팔래. 그리고 11선 깨지면 다 팔래. 하는 생각으로 그냥 추세 추종 매매하십시오. 그냥 따라가세요. 인프라코 말씀드려보았고요. 부생 수소 쪽 주도 섹터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요. 이쪽은 주도 섹터로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생 수소라는 게 뭐죠? 포스코홀딩스나 효성그룹이나 이런 화학 그리고 철강 재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정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용이 되는 그 이런 부분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부분 자체가 부생수소잖아요. 이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부 올라오면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하는데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 정책과 그리고 사우디 쪽에도 일부 수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소 상용차 이런 것들 늘리겠다고 이런 부분 나오면서 나오는 쪽인데 단순 부생 수소로서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전 지금으로서는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석유 화학 공장, 철강 등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 그죠? 납사 분해 과정 속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 최근에 수사나 리튬 가격 올라가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런 쪽이 올라오는 케이스는 테마적으로 나타났어도 이게 완전히 주도 섹터로 부생수소가 지금 강하게 올라온다.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쪽은 수사나 리튬 관련주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효성그룹주는 효성화학이 조성래 회장이 일부 장내에서 좀 매수하는 것과 그리고 일부 쇼커버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같이 포착이 되었어요. 효성화학,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어제 효성화학이 튀었었죠. 그리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죠? 어제 6.6% 튀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의 쇼커버. 왜? 최근에 금호석유 가치 확대 중에서도 유독 많이 빠졌었던 친구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많이 빠져 있었던 롯데케미칼, 그죠? 효성화 이런 친구들이 간다는 측면에서 전 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 도생수소가 주도 섹터로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확률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NC 하이닉스 3자, LG노텍 기술주 이번 반응 나왔을 때 줄이는 게 좋을지 추매하는 게 좋을지 저는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홀딩이고요. 조정 나올 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쇼커버가 이걸로 하루 이틀 사이에 끝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돼요. 왜? 큰형들이 먼저 시총 상위주들 외인은 수급과 함께 먼저 갔었고요. 그리고 낙폭 과대주 이런 쪽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IT 대형 주단에서 얻은 게 올라왔었죠. 금주 들어서 LG전자가 올라왔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고요. 삼성전기가 올라왔고요. LG 이노텍이 올라왔고요. 그죠? 그러면 코스피 안에서 오늘 네카오 여기에서 코스닥에서 뭐 NC소프트를 코스닥에서 게임즈를 비롯한 이러한 종목들 그러면서 NC소프트나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밑에서 바닥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오늘같이 10% 올라올 때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뱅크도 10% 올라와도 마이너스 35% 비중이 만약에 엄청나게 크지 않다면 일단은 좀 뭐랄까 일부 채우는 타이밍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죠. 보세요.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넘어서 버리죠. 이제 오늘 돌파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조정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분봉상 따라갈 수 있는 매수자리 공략을 해보는 거죠. 이런데 올라가면 공략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비중이 한 15% 20%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홀딩 하시고요. 만약에 뭐 5%, 뭐 10% 언더다 그럼 일부 채워나가면서 잘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파느냐? 이게 벌어지면서 역별 나와서 올라가면 5일선이든 11선이든 여러분들이 보는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일선 깨지면 30에서 50% 팔고 11선 깨지면 다 팔래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시장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좀 일부 채워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승부주 말씀드렸던 종목 또 올라오니까 기분 좋게 오후장 또 바라보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유튜브 뭐 간단하게 뭐 시황 이런 것들 맛보기로 보여드린다 말씀드렸고요. 그것과 더불어 에어클래스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과 여러분들 궁금증, 실시간 소통과 종목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차이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원금 회복 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